유준아, 이따가 정지하라고 하면 정지 좀 해줘. 알겠지? 너가 PD야. 알겠지? 자, 하여튼 1번 로그 함수의 그래프 다시 설명하면 로그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y는 로그 ax 이렇게 표현할 때 얘를 로그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이제 나와 있는 것대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y는 a의 x승 같은 형태를 뭐라고 했죠?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 여기서 a가 1이 안 되고 a가 0보다 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적용이 됐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지수법칙 때문이었지. 맞죠?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미체 범위를 제한을 걸어놨고 1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1의 x승은 1이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지수함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 자체는 무슨 대칭이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대칭이에요? 그렇지. 공통수학 2 벌써 까먹은겨? y는 x 대칭이지. 그래서 x랑 y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x는 ay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x는 ay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었을 때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y는 x가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거의 대칭이 되게끔 y는 x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럼 요게 되겠죠? 요게 뭐가 된다? 지금처럼 x는 ay승이 된다는 거야. 근데 x는 ay승이라 두면 좀 형태가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정지해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를 y는 로그의 a의 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게 뭘 쓴 거라고? 민성아, 뭐 썼다고? x는 ay승에서 이렇게 바꿨잖아. 이게 뭐의 정의를 쓴 거야? 로그의 정의를 쓴 거 알겠지? 집중하고 있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x의 그래프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내용을 두 번째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갑시다. 세 번째 내용. 당연히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겠죠. 지금처럼 a가 이거는 뭐보다 클 때입니까? 1보다 클 때죠. 그래서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1과 0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우리 지수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조금만 더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만 해주면 돼요. 이게 0과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때 요거에 좀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잘 봐봐. 지금 로그 함수가 여기 1,0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잘 들어봐. 지금 이 친구가 지수함수고 그거의 역함수잖아. 그러면 fx라는 녀석과 f 인버스 x의 녀석이 만나는 점은 반드시 일단 어디 위일까? y는 x 위인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같이 동시에 만납니다. 그럼 두 점 잡았으니까 네가 적절하게 뭘 그을 수 있어? 로그 함수를 그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요 그래프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 그래프거나 요 그래프거나가 될 거야. 알겠지? a가 1보다 클 때 요 그래프,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 됐죠?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y는 로그에 2분의 1 x라고 잡을게.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수정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아?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밖으로 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양변에 플러스를 곱하면 얘를 마이너스 y로 바꿀 수 있죠. 자, 우리 신입생 의균이 전반생인가? 전반생 의균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누구로 x축 대칭하면 돼? 로그 2x. 그래서 로그 2x 그래프를 그리면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띄고 있을 거다.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아시겠죠? 혹시 지수함수는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이었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었죠. 그쵸? 근데 로그 함수는 무슨 축에 대한 대칭? x축에 대한 대칭이고 지수랑 로그가 역함수니까 x, y가 서로
서로 뒤바뀌었다 정도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성질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정의 역의 범위는 원래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어디였어요? 실수 전체였죠? 치역은 어디야? 양수가 됐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x랑 y를 뒤바꾼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정의역은 뭐가 될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치역은 뭐가 될까요? 실수 전체.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였죠? 지수함수 y는 0. 그럼 로그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다 바뀌는 거 보이지? 네 번째, 지수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그러면 증가함수의 역함수도 증가함수야. 체크해두자.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다른 점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얘도 증가이자 증가하니까 우리는 얘를 1대1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 1대1 뭐라고 볼 수도 있다. 대응이라 봐도 무방하다.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어서 로그함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섯 번째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가 0,1을 지났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A에다가 0승을 하면 A 값이 어떤 값이건 상관없이 항상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0,1이 중요하다 했지. 그러면 로그 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날까? 0,1을 지나니까 1,0을 지나겠죠. 그러면 1,0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해도 로그 A의 1이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프 그릴 때 한 점을 잡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지난다고? A도 지날 A,1도 지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거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하나 추가를 좀 할게요.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 놓을게. 기울기. 로그 함수의 기울기는 뭘까요? 밑입니다. 지수랑 똑같아요.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얘가 몇 번일까? 2번이란 건 알지? 그치? 왜? 제일 중간에 있잖아. 숫자도 중간에 있고 그래프도 딱 중간에 있잖아. 그치? 사람이라면 얘가 2번이라는 건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과 3번은 누가 1번이고 누가 3번일까요? 한번 맞춰볼까? 누가 1번이고 누가 3번일까? 2가 1번, 얘가 3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번과 3번 중에 누가 가팔라? 3번이 가파르다고? 넌 상당히 눈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구나. 1번이 가파르지. 그러면 1번이 가파르다라는 것은 X값이 조금 변화하면 Y값이 확 뛰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가파르다라는 뜻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4를 넣는 것과 여기다 4를 넣는 걸 생각해보면 얘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 값은 1이 되니까 확실히 얘가 작죠. 그쵸? 왜냐면 1,0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은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달라지니까. 그치? 그래서 1번이 로그 2가 되고 3번이 로그 4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로그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준다면 얘를 2분의 1 로그 2의 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의 그래프에다가 뭐 한 거야? 절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돼요.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커질수록 가팔라져, 완만해져? 가팔라지죠. 근데 어때? 로그 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뭐 하고 있어? 완만해지고 있지. 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느껴져?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렇죠? 선명할까?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약간 좀 신이 내린
날인가?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이 필기는 완벽해. 완벽에 가까운 필기. 거의 인강 필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야? 하여튼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리기 전에 제가 요거 좀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0과 1 사이일 때는 뭐 다 똑같겠지만 뭐가 달라지겠니? 4번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겠죠. 근데 제가 0과 1 사이에서 4번에 증감수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감소로 좀 바꿔주시고 3번에 대한 내용을 그리셨나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밑에 공간 괜찮은 쪽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요거 지우고 넘길게요.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을게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요, 내용은.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친구를 우리가 Y는 로그의 2X라고 정의를 할게요. 됐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는 뭐가 되죠?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2X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도 보낼 수 있고 위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얘를 로그의 2분의 1의 X라고 처리를 해도 되고 혹은 로그의 2의 X분의 1이라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변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좀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X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똑같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인데 얘들아 괄호를 꼭 씌우자. 그냥 알겠지? 그냥 제가 거기 포인트에다 적어놨거든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보다는 그 사이에 일단 괄호를 꼭 씌우자. 자,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내가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해봤을 때 이게 좀 더 낫더라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은 그거에 맞게끔 원점 대칭 또 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대칭 이동은 우리가 뭘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지금부터 이제 완전체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은 우리가 y는 로그 a에 x라는 어떤 로그 함수가 있을 때 걔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y 마이너스 n은 아이씨 뭐 이거 다 알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y는 로그의 a에 자 중요한 말 나와요. 가로를 꼭 붙여라. x 마이너스 m 플러스 얼마 하면 되죠? n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야. 평행이동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목적이 되겠죠. 목표가 되겠죠. 근데 내가 괄호를 왜 씌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자, 이거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을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을까? 졸라 헷갈리죠? 그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을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일까? 뭐예요? 찍어봐. 어차피 뭘 것 같아? y축. 그 이유가 뭐야? 커 보여서? 커 보인다. 일단 대소비교 나왔고요. 학교 시험지에서 인쇄 조금 살짝 이상해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모르는 일 아닌가? 그치? 그럼 어쨌든 Y축. Y축이다 손? 다수의 의견인가 또? X축이다 손?
그렇지. X축이라고 했으면 쌍욕을 박을 뻔했어. 아까 내가 X축 평이동할 때 뭐 씌웠니? 괄호 씌웠잖아. 네가 만약에 로그 X축 방향으로 평이동 시키고 싶었으면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근데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러면서 야, 만약에 시험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 같지? 근데 뭐가 없어? 괄호가 없으면요 무조건 Y축입니다. 나 포인트 잡아줬어. 나중에 뭐 프린트 딱 받아가지고 테스트 보는데 저 이걸로 착각했어요. 점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냥 무조건 괄호 없으면 Y축이야. 알겠어? 그렇게 외워. 하여튼 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점근선의 위치도 바뀌고 할 건데 자, 그래서 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점근선을 찾는다는 지수함수 했던 거랑 동일한 방향이죠. 점근선 찾아야 돼요. 자, 점근선 어떻게 찾죠? 진수가 제로가 되면 됩니다. 알겠지? 진수 부분이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m일 때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개형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저는 점부터 먼저 찾기는 할 건데 어쨌든 두 번째는 개형. 그래서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누가 되는 거예요?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뭐가 되는 거예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형을 파악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한 점을 잡을 건데 그 점은 절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값을 위주로 잡아서 x에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로그 a에 1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사라지면서 m만 남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예제로 하나 그려줄 테니까 너네가 오른쪽 것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1번을 보시면 y는 로그 3에 x-2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 자, 그럼 여기서 점근선 얼마니? 그쵸, x는 2가 점근선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3, 얼마 지나?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야 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3, 얼마 지나? 1을 지나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어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개형은 여기가 일단 3이잖아. x 앞에 플러스고 아무것도 로그 앞에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 개형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기본 개형이 되게끔 그래프 그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예제의 그래프를 너네가 한번 그려봐. 시간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유준아. 땡큐. 아, 요거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아, 또 제발 형태가 처음 보는 형태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꿔. 생각해봐. 요거는 일단 식을 좀 변형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런 생각은 일단 들기는 하지.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잘 들어봐. 4x의 역수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니? 4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꿔도 되죠? 맞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4x가 되죠? 고치면 되잖아, 좀만. 마이너스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해되니? 4x를 쪼갤 수 있는 건 맞아? 됐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결론. 마이너스 로그 2의 x. 요거랑 요거.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겠죠? 또 이렇게 썼다고 야 이거 x-2 아니야? 아니죠? 괄호 내가 썼어? 안 썼지? 안 썼으면 y축 평이동이야. 자, 그려보자. x축, y축. 점근선 얼마예요? 점근선 x는 0이죠? 점근선은 x는 0이다. 그 다음에 몇 컴마 몇을 지나? 1, 마이너스 2 지나는 거 보여? 따라서 1, 마이너스 2 찍어주고. 됐지? 개형을 보자. 얘가 2지. 그 다음에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제발 저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칭 이동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배에서 y 앞에 마이너스 y를 갖다 붙이는 꼴이 된다고. 마이너스 y는 x 대칭 이동이겠죠. 그거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얘가 된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연습합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 알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울게요. 아씨, 이거 침튀가. 아씨. 하여튼 4번 내용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유준아, 살짝 카메라를 살짝만. 근데 이걸 다시 돌릴 수 있어? 원래대로? 굉장히 고난이도 스킬인데 너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알겠다. 그럼 내가 여기서 설명해야지. 왜냐면 여기 있으면 내 얼굴이 안 보여. 자, 하여튼 볼게요. 자, 이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X의 제곱은 그래프 형태가 같을까 틀릴까야. 자,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왜 논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로그의 성질 이용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을까 틀릴까요?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지? 다르니까. 왜 다를까? 잘 봐. 우리가 이거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를 연산을 해준 거잖아. 근데 잘 들어봐요. 요거에 대한 그래프랑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애초에 태생부터가 다른 녀석이야. 잘 들어봐. 얘 혹시 정의역 어떻게 되니? 0보다 크다지. 얘 정의역 어떻게 될까?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 x제곱이 0보다 크다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정의역이 얘랑 같니 틀리니? 다르죠. 태생이 다른 놈이야. 자, 진짜 개 중요하다. 진짜 개 중요해. 개 중요해요. 진짜. 얘기했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예시 하나만 좀 듣게. 예시는 없으니까 써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포개어질 수 있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소리일까? 밑이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지. 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로그 3x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이거랑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할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자, 네가 계산을 이따구로 하는 순간 그냥 박살 나는 거죠. 로그 3의 x-1이니까 평이동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게 무지성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금 지성을 섞어보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 9를 3의 제곱을 바꿔서 제곱을 밖으로 보내게 되면 2분의 1의 로그에 뭐가 되죠? 3의 x-1의 제곱이 된다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뭔 짓거리를 생각해야 돼? 2분의 1을 위로 올리겠지? 그러면 로그 3의 x-1에 2분의 1을 위로 올리면서 얘가 1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곱의 루트를 지운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뭐가 되니? 이해가 되죠? 전혀 다른 형태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을 겁나게 생략들을 하니까 생각을 생략하니까 계속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잡아줬으면 제발 정리하고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해. 알겠지? 시험에서 정말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 하나니까 제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 please.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뭐 그려볼까? 요거 그려볼게요. 딱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인정? 왜냐면 요 친구를 로그의 성질 이용하면 얘가 딱 되잖아요. 요거 그려볼게.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우리가 아는 형태죠. 근데 로그 9의 x의 제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3의 절대값 x로 바꿀 수가 있죠. 괜찮나요? 그럼 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 절대값은 반드시 케이스 분류하라고 말씀드렸죠. x가 잠깐만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어차피 0은 포함 안 시키니까.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뭐 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x로 붙여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로그 3의 x가 될 거니까 그대로 그려지겠지. 하지만 x가 0보다 작을 땐 얘도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뭐가 다르다?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개어질 수가 없는 녀석이야. 애초에. 알겠지? 기억해두자. 정말 페이크 문제를 많이 내시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좀 해볼게. 이 그래프도 그리셔야 돼요. 아, 그려놨나? 아, 제가 또 친절하게 또 그려놨죠?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그려놨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막 질문 좀 던질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로그 3의 x랑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로그 27의 x의 3승은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요건 될까요? 요건 될까? 왜 되죠? 자, 요 친구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양수죠. 요 친구는 정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x의 3승이 무슨 수야? 양수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x의 3승이 양수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왜 그렇게 되냐? 이거 또 증명해 줄게. 잘 봐. 너희 이렇게 엄밀해야 돼, 사람이. x의 3승이 0보다 크다를 x 곱하기 x의 제곱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어차피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제곱은 항상 무슨 수일까? 양수지. 그럼 얘 값이 항상 무슨 수야? 양수니까 양변의 양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야.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란 말과 x의 3승이 0보다 크다란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아시겠죠? 둘은 동치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명제 해봤잖아. 명제 증명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예이면 예이다는 항상 성립되고 예이면 예이다도 성립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 원투를 졸라 열심히 잘 닦아 놓으면 이 뒤에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잘 못 닦아 놓은 친구들은 되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강사가 하는 말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따라하려고 하고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얼마나 이런 거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렸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짰을 거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많은 실수들을 범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줬으면 제발 받아들이고 암기를 좀 하자.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알겠지? 네, 하여튼 이거 끝인가? 그러면 제가 뭐 설명할 거 끝이죠? 이 정도면? 그렇겠지? 더 없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져요. 완벽한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게 3의 3승이랑 3승이 내려가니까 이게 약분되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가 있다고. 야, 이거 봐봐. 앞에 봐봐. 후! 앞에 봐봐. 루트 x의 제곱 얼마야? 좋아. 세제곱근 x의 3승 얼마야? 절대값 x. 이거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이거야? 왜 이거요? 우리 이제 무지성 친구들은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그걸 조금만 역으로 생각해봐. 거듭제곱 근은 항상 제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잖아. 그럼 제곱은 어때?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음수랑 양수를 제곱을 했어. 그럼 뭐야? 양수가 됐지. 그치? 양수가 됐지. 양수가 됐지. 양수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됐지. 양수 음수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는 양수, 음수는 음수가 됐지. 자, 근데 제곱의 반대가 뭘까? 제곱의 반대가 뭘까? 제곱근 아니겠어?
그러면 연산 자체도 반대지. 자, 봐봐. 세제곱근은 양수가 양수로 가겠죠. 음수도 어디로 가? 음수로 가지. 근데 봐봐. 얘는 어디로 가? 그치, 모르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란다. 짝수 제곱근은 왜 도대체 절대값을 씌워야 되며 홀수 제곱근은 왜 안 씌워도 되는가는 얘네들의 관계성을 좀 보세요. 아시겠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해봐. 납득을 하려고 해보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게 응용이 되고 실전에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그치?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이 이제 40분 지났네? 그래, 좋아. 괜찮아. 아주 좋아. 그렇지. 개념 참 어렵죠? 40분 동안 개념만 들으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지. 이제 스텝 문제 내가 한번 풀라고 시킬 테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거든요. 1번부터 8번까지 10분이면 충분할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잘 나오니? 깔끔하구만. 1번부터 봅시다. 이거는 약간 로그 계산할 때도 있었던 비슷한 문제였죠. 요거 계산 어떻게 하나요? 로그 2의 x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3분의 4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분의 5겠죠? 그쵸? 그걸 다 더하라는 것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으로 다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의 2의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63분의 64까지 되겠죠. 나는 약간 나름 팁을 좀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 땡땡땡 보이잖아. 더하기 땡땡땡 보면 이게 문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놔둬놨냐면 세 번째까지만 네가 규칙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써봐요. 알겠죠? 항상.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약분되네? 구조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네?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약분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로그 2의 32. 얼마야? 5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로그 2의 a의 x를 뭐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했죠.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이구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대. 그럼 y는 로그 2의 ax 마이너스 얼마? 4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x축에 대해서 평이동을,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누굴 껴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y 껴놓으면 끝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ax 플러스 4가 되겠죠? 했나요? 자, 요거랑 같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4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짬뽕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4라는 녀석을 로그 2에 대해서로 바꿔줄 수가 있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계산해? 4라는 녀석을 로그 2에 16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지. 무지성으로 하고 싶으면 얘가 2잖아. 그럼 2 그대로 써줘. 여기 몇이야?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로그 2에 얼마? 16이다. 그러면 이 빼기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로그끼리 뺐다는 건 진수끼리의 나눗셈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로그 2에 ax분의 16이 될 거고, 그게 얼마랑 같다? 5x분의 4랑 같으니까 a 얼마? 20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3번으로 가보죠. 로그 3의 x를 평이동, 대칭이동 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갑자기 로그 3의 x에서 누가 튀어나와? 지수함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지. 자, 근데 생각해봐.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누구야? 지수함수지. 그럼 로그함수에다가 무슨 대칭이동하면 지수함수가 돼? 그치, 이거 대칭이동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럼 로그 3x 승을 3x를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3의
x승이 되죠. 그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될까? 되겠지. 기억이 참인 거 알겠어요? 괜찮죠? 니은 가볼까요? 자, 요거는 얘랑 같아질 수 있는가는 밑을 보셔야 되겠죠? 밑이 얼마야? 27이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적혀 있어? 3이 적혀 있죠.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27이라는 녀석을 3에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어? 3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3을 어떻게 하면 돼? 바깥으로 보냈을 때 약분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나눴을 때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만 안 건들면 되시겠죠? 그죠? 원래 태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먼저 봐. 그런 다음에 얘 정역을 봤더니 뭐가 마이너스 2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 적절하게 평행이동시키면 얘는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3이 되면서 비율기 같으니까 니은도 뭐 하죠? 맞겠죠? 됐나요? 디귿 가볼까요?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에 얘를 3에 4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수법칙에서 3에 4 빼기 x가 되죠. 그럼 대칭 이동을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얘도 되죠. 리을 봐보자. 이거 돼야 안 돼? 그렇지, 이게 안 되겠지. 왜? 그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태생부터 봐보세요. 얘가 뭐면 됩니까? 0보다 크면 되죠. 따라서 x는 뭐가 아니면 된다? 3이 아니면 된다니까 얘는 0보다 큰데 얘는 뭐가 아니면 된대. 태생이 다르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4번 가볼까요? 자,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렇게 a 더하기 b를 찾으라 했는데 뭐부터 찾으면 될까? 얘들아? 점근선의 방정식의 x는 얼마? 마3이란 걸 찾으면 되겠지. 따라서 띠용? a네? 뭐 5를 왜 쓴 거야? 하여튼 마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했어요. 0이 되면 그게 점근선이라 했죠. a는 얼마? 3. 그 다음에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있어요? 2,0을 지나니까 0은 로그 5에 2를 집어넣으면 a가 3이었으니까 5가 되겠죠? 플러스 b.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봅시다. 좀 빠른가? 얘들아 빨라? 안 빠르고 괜찮지? 5번 봅시다. 자, 디스 면적을 구하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곡면이잖아, 얘들아. 곡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테트리스를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는 테트리스를 잘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요? 요 면적을 툭탁 뜯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고생 안 들어? 안 들어? 좀 들지? 근데 왜 저게 가능하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봐야 돼? 잘 봐. 요 도형과 요 도형이 합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합동이란 걸 증명을 해야 돼.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래프의 꼬라지를 보면 돼요. 로그 2의 4x는 적당하게 바꿔서 로그 2의 x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2의 x-1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2의 x-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3만큼. 그럼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3만큼 그대로 올라간 거죠. 맞나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고? 3이겠지?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야? 3인 거 알겠어? 괜찮지?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곡선이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요 곡선과 요 곡선은 같을까 틀릴까? 같다라는 거 느껴져? 그러면서 동시에 요 길이도 3이니까 얘랑 합동인 것도 증명이 되죠. 결론은 요 면적과 동일하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뭐 AB의 길이가 3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3이라서 3, 3에 9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유준아, 한번 지워줄래? 멈춰줄래? 자, 6번 볼게요. A2B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정보가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로그 A의 X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가 Y는 로그 B의 X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활용했니? 이 조건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셨니? 조건은 몇 개 있어? 2개 있죠. 미지수 몇 개야? A랑 B 2개지. 그러면 정보랑 미지수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A, B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고. 문제는 뭐야?
어떻게 계산을 해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지수 로그의 포인트라고. 그러면 얘들아, 고지고대로 문제를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읽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보셔야 되죠. 누구는 어떻게 풀었을까? A1, B1에다가 미지수를 걸어놓고 그렇게 중점 공식 쓰고 A1, B1이 2다 이걸 막 쓰고 풀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특히나 지수 로그 삼각이잖아요. 초월함수잖아. 연산이 복잡하다고 너네도 느껴지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타임어택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대수 가면 딱 봐도 너네 중간고사 시험 이번에 주간 테스트를 봐도 그렇잖아. 시간이 어때? 촉박하지? 힘들지?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 알겠어? 근데 그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 풀 때 어렵게 풀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너무 바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1, B1을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B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로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A1, B1의 중점이 얼마나 나와 있어? 자, 3이라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3이죠. 그러면 중점이니까 요 길이 같지 않겠어? 아, 그럼 A1의 X좌표가 얼마? 2가 되고 A1의 B1의 X좌표가 얼마? 4가 돼서 따라서 A1의 좌표가 2,2고 B1의 좌표가 얼마다? 4,2다.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였겠지. 알겠어? 미지수로 잡고 중점 공식을 갈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위치 관계를 좀 따져봐라 라고 지금 주어진 거랑 동일하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2,1을 얘가 지라니까 A 값이 뚝 하고 나와버리잖아. 그지? 얘가 여기다 2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럼 A는 얼마? 루트 2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4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 2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럼 A와 B를 모두 찾았으니까 A2, B2는 그냥 4를 찍는 그걸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지. 얘가 Y가 4가 나와야 돼. 그럼 요 값이 4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루트 2였기 때문에 얘를 2에 2분의 1 쓰니까 2를 밖으로 보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 약분되니까 로그 2의 X가 2가 될 때가 언제야? 4가 될 때라는 걸 알겠죠? 여기가 4,4였다. 요거는 로그 2x가 4가 될 때의 x값이니까 얼마? 16. 그래서 16,4라서 A2, B2의 길이는 얼마? 12가 되겠죠. 됐나요? 요런 뉘앙스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꼭 하나씩은 나올 거야. 나오니까 도형인데 이거는 쉽잖아. 브랜치 문제를 풀어봐. 브랜치 문제가 딱 너네 학교 수준에 딱 적당하게 나올 만한 수준이거든요. 내가 근데 브랜치를 한 번에 풀었다. 그럼 뭐 잘했어요. 짝짝짝. 오케이? 됐죠? 이해됐어요? 7번 대소비교죠.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비교해 볼 수 있죠. 문제는 누구야? 이 C죠, C. C가 문제지. 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뭔가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치? 그럼 C를 다시 뭘로 바꿔주면 돼? 로그 CX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맞아, 아니야? 얘를 로그 CX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무슨 대칭하면 돼? Y는 X 대칭해야 되지. 이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얘들아? 돼, 안 돼? 되지?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겁나 쉬워. 얘가 0,1 지나니까 1,0은 무조건 지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보라 했어? 뭐 보라 했어? 교점을 어디서 봐야 돼? Y는 X 위에 점에서 봐야 되지. 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걔네들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Y는 X. 그러면 제발 여기서 이 하필 얘네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 점을 왜 줬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겠니? 그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런 느낌이었겠지. 아, 이거 더 가파르겠죠? 점근세 요거니까. 맞아요?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렇게 가던 애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겠지. 알겠니? 할 수 있겠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이해를 조금 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더 크니?를 비교해야 되죠. 잘 헷갈리고 모르겠잖아.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수학에서 진짜 잘 모르겠으면 비율을 좀 들어봐라.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로그 2분의 1x랑 로그 4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려봐. 느껴질 거 아니야, 그지? 로그 2분의 1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2, 얼마 지나? 안 불러? 2,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2, 얘는 4,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어? 4,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4에서 그걸 갖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었겠지. 이해가 되니? 여기가 4,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1,0도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지. 이해가 돼? 아, 그러면 X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요게 더 가까워진다는 거지.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왼쪽이 더 큰 거 알겠어? 아, 그래서 요거까지를 봤을 때 누가 제일 클까? A, 그 다음 B, 그 다음 C인 거야. 납득이 돼? 자, 비유하니까 겁나 쉽지. 외우라는 말이 아니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 해보라는 거야. 비유를 그때 당시에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알겠지? 오케이?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비유를 들어봐라, 항상. 비유 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특히나 문제 풀 때 문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비유를 들어봐. 그게 왜 그런지 알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 원래 어려운 문제는 한꺼번에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 해석하고 아, 이걸 통해서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구조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뭔 말이야. 하여튼 비유 들어보세요. 예시 들어보고. 알겠죠? 8번 역함수 구해보자. 시작.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y 빼기 4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더 이상 뭐 고칠 거 없죠?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 시키면 되겠지? 얘들아 집중해.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는 로그 3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걸 꺼내려면 로그의 정의를 써서 y-3은 3의 얼마 된다? x마 4. y는 3의 x마 4 플러스 얼마?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휴, 힘들다, 힘들어. 이제 최대 최소로 또 가야 되네. 그치? 좀만 더 빡세게 해보자. 오늘 시발에 시간 오바돼도 시간 오바를 줄여서 시바라고 해버렸네. 욕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하여튼 시간이 오바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집중해서 들읍시다. 알겠죠? 최대한 빨리 해드릴 테니. 왜냐하면 이 파트는 뭐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로그 함수 최대 최소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로그 함수 최대 최소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합시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랑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 부등식과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증가 감소하기 때문이고, 자,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고 감소한다는 건 0과 1 사이에 있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보면 a의 fx 승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아, 이따가 보여줄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y는 로그 a의 fx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a의 범위를 먼저 보시고, 근데 a의 범위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요 앞에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없다라고 셈치고 얘다가 x가 있다고 치고 이거에 대한 개형을 먼저 그려보시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죠. 왜요? 얘가 증가, 얘 감소. 인정? 얘 뭐예요? 감소. 얘 뭐예요? 증가잖아요. 증가 감소가 얘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죠? 얘네들도 있잖아요. 그죠? 꼭 보시고. 근데 얘는 뭐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얘네들만 보셔도 되고. 하여튼 기호를 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와 있다시피 얘가 증가함수니까 요 값이 제일 커지게 되면 전체 값도 커지겠죠. 증가니까. 그 다음에
요 값이 제일 커진다면 감소함수면 제일 작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뭘로 귀결이 된다? fx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거기다 달아놨으니까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y는 로그 뭐라고 돼 있냐면 3분의 1에 자, 2x 플러스 5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지금 2번에 유형 1번을 할 거거든? 근데 유형 1번에 보면 fx의 최대값일 때랑 a의 fx승의 최대값일 때랑 동일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꿔주세요. 로그 a의 fx로 둘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만 수정 좀 해주시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로그의 3분의 1에 2x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로그의 3분의 1에 3분의 1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로그의 3분의 1에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로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이 진수끼리 곱으로 바꿔서 얘를 분배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얘는 하나의 fx가 되는 거고 뭘 보시면 되냐면 로그의 3분의 1이라는 녀석이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가 커질수록 전반적인 값은 작아지는 형태일 거고 얘가 작아지면 전반적으로 커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최소값은 언제 가질 수가 있냐인데 제일 커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왜? 안에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1참수고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큰 걸 집어넣으면 요 값이 커지겠죠.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9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3이 될 거고 그럼 최소값은 로그 3분의 1에 3이 될 거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 로그 3분의 1에 얼마가 되죠? 3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네? 1이 되죠. 미쳤죠? 얼마? 0이다. 이게 최대가 되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유형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데 요거는 말씀하셨다 이게 반복되는 형태죠. 반복. 됐죠? 반복되는 형태. 이런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셔야 되겠죠? 반복되는 형태. 원래 어떻게 풀었어요? 지수에서는? 어떻게 풀었어? 지수에서? 로그 AX를 뭘로 치환했죠? T로 치환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T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범위가 생겼지.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의 치역이 무슨 수니까? 양수지. 그럼 로그 함수의 치역은 무슨 수야? 그러면 T에 대한 범위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알겠어?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수가 어려워, 로그가 어려워? 지수가 어려운 거 알겠죠? 지수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쉬워. 그래서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그냥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저런 범위가 나와 있어요. 1과 8 사이에서 우리가 로그 얼마를 치환하면 되나요? 그 문제에서 2의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t에 대한 제한된 범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로그 2x가 증가함수니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제일 작겠죠? 그러면 t는 몇 이상일까? 0 이상이겠지? 그래서 1부터 쫙 집어넣다 보면 8까지 집어넣으니까 8을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죠? 느껴져? 이게 와닿아져? 오케이, 그럼 증가함수를 잘 배운 거예요. t가 몇 이하가 돼요? 3 이하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가 0과 3 사이라는 걸 찾았고, 자, 그래서 그때 y는 얼마냐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돼요? 어딨어? 3.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는영인데 저 지워라. 저 뇌 빼고 내가 타이핑 쳤나 보네. 하여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차함수를 딱 하나 그려주고 전범위 다 그려도 돼. 왜? t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잖아. 그래서 난 걱정이거든. 로그에 또 뇌가 절여져가지고 또 지수할 때 t가 0보다 크다를 생략할까봐 난 그게 겁나. 알겠지? 진짜 그러진 마라. 하여튼 여기가 얼마예요? t가 1일 때죠? 그 다음에 범위가 0과 3 사이잖아. 그럼 0은 어디 있어? 한 칸 정도 차이가 나죠? 3은 몇 칸 차이? 2칸 차이니까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최대값은 얼마? 얘기했죠? 3일 때. 최소값은 1일 때죠.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3을 대입하시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과 2가 될 겁니다. 됐나요? 마지막 유형 봅시다. 요거는 이제 로그할 때 새로 추가가 된 건데, 자, 유형 3번은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는 풀이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를 하나 들으면서 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시는 스텝 문제로 제가 대치를 할게요.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12번입니다. y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x에 4-로그의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는. 됐습니까? 구해봅시다. 되게 어렵죠? 가볼게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양변에 되게 중요한 말이야. 로그를 취할 거야. 근데 그 로그를 취할 때 밑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쵸?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로그라 해? 민성아? 오늘 하루 종일 대답이 없네, 그지? 로그는 무슨 로그야? 로그 x를 무슨 로그라 해? 미치겠다 진짜. 로그 x를 무슨 로그라 해요? 상용 로그라 하죠. 상용 로그는 밑이 뭐야? 내가 진짜 얘들아, 우리 B반은 공부를 조금만 정확하게 해도 성적이 금방 상승하는 친구들이라니까. 저 위에 반 애들은 지독하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이렇게 반짝하고 오르는 친구들이고, 너네는 공부만 좀 똑바로 해도 똑바로 잘못하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제가 똑바른 인간인데 왜 나를 안 따라하는 거야? 똑바로만 해도 점수가 확 하고 오를 거고 실력이 확 하고 상승할 거야. 너네가 지금 진짜 수학에 대한 도파민을 채우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아예 노베이스도 아니고 유베이스에다가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떻게 돼? 열심히 하라는 게 똑바로만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점수가 반짝하고 오르잖아. 그럼 재미를 느낀다니까? 알겠지?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광기에 파고들어야 또 점수가 오르는 구조일 거고. 제발 똑바로만 하자, 똑바로만. 상용록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양변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울 거야. 알겠지? 이거는 무조건 상용로그를 씌운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양변에 상용로그를 씌워요. 그래도 동일하겠지? 자, 나 보면 풀이를 좀 잘 보시면 한 줄로 천천히 쓰고 있죠? 따라 써. 알겠지?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그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저처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지수에 4-로그 x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로그를 양변에 취한 이유는 지수에 있는 뭘 빼내기 위해요. 로그를 빼내기 위함이거든요. 얘를 밑으로 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얘를 위로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로그의 x에다가 곱하기 4-로그 x 되는 거 보이나요? 맞죠?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돼버려요? 로그가 반복되는 꼴이니까 유형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형 2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에 x를 뭐라고 치환할 수 있어? t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치환을 시켰으니까 로그에 y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 진짜 참 지랄 났다 정말. 진짜 바람 소리 봐라 진짜. t제곱 플러스 얼마야? 4t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우리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 제발 식을 좀 읽어보자. 최대값을 구하라 했지. 자,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은 얼마야? 얼마야?
4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답은 4일까? 아, 틀렸죠. 왜 틀렸을까? 그렇지. 내가 두 번째 줄에 적은 거 한번 볼래? 뭐라고 적어놨어? 우리는 로그 A의 Y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닌 Y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앞에 봐봐.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얘들아? 이놈의 뭘 묻고 있어? 최대값을 묻고 있지. 그러면 Y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근데 네가 아까 구한 요 값은 뭐의 최대값이니? 얘의 최대값인 거 알겠어? 자,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4라고 적은 놈들은 다 틀리겠지. 뭘로 써야 되는 거야? 로그 Y의 최대값이 4기 때문에, 맞죠? 로그 Y의 최대값이 4니까 이거는 4라고 할게요. 그럼 Y는 얼마면 돼요?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어떻게 쓰라 했어? 10이니까 10 그대로 올려주고 4니까 4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최대값 얼마니? 만이라는 소리 알겠어? 알겠니? 진짜 치명적이다 이거 틀리면. 그 다음에 x는 언제서? t가 2에서 최대값 4를 가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x로 바꿔서 x는 언제일 때? 10의 제곱일 때 최대를 갖겠죠. 그래서 12번 문제가 요거랑 요거 더하라는 문제였어. 만백이 정답이겠지. 만백. 됐습니까? 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로그 A의 Y의 무슨 값?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식을 아까 뭐라 했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 했지. 제발 생략하지 마. 알겠지? 생략하니까 뭘 구하라는 건지 모르잖아 너네가. 식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뭘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이런 게 캐치가 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런 유형. 됐어요? 또 외우려고 하지 마. 아, 이 유형은 이렇게 식을 또 올바르게만 적어도 보일 거야. 알겠지? 남자애들 특히 보면 식을 막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뭐 홍길동만 이렇게 왔다 갔다 쓰잖아. 정확하게 그 친구들 중에서 등급이 1등급인 애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식을 좀 정리하는 습관부터 가지셔야 돼. 알겠어? 그렇게 무지성으로 적으면 실력 안 늘어. 알겠지? 제대로 정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할 노트를 봤는데 식 풀이 개판이다. 어떻게 할까? 본인의 인생이겠죠?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0번. 스템 10번만 하고 끝낼게요. 나머지 뭐 문제들은 그래도 예제 문제들이랑 별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10번. 자, 정의역의 범위가 x가 이제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 어떤 범위 내에서 y는 로그의 자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y값이야. 알겠지? 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 로그라는 녀석에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니까 결국 얘의 최대값이 전체의 최대값, 얘의 최소값이 전체의 최소값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최대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고 x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의 간격이 몇 칸이야? 2칸 차이가 나지. 몇 칸 차이 난다고? 2칸. 네베트라고. 별거 없잖아.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네베터. 그게 습관이 돼. 내가 틀린 말해도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알겠지? 네베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은 2칸이니까 이 두 개가 동일한 거 보이죠?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가져요? 마이너스 1 또는 3에서 갔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 3을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이 좀 더 쉽지 않겠니? 그래도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얼마야? 6이죠. 그럼 이 최대값은 6이겠네? 뭐야? 로그 3이. 그치. 이런 거를 빼트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제발 빠트리지 마. 이게 최대지. 최소는요? 그치.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니? 로그 3에 2겠지. 그럼 따라서 차라고 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로그 3의 6에서 로그 3의 2를 빼게 되면 로그 3의 3이겠지. 왜냐하면 나누기로 될 테니까. 그럼 얼마? 1이겠죠. 이해됐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잘 공부하시고 자, 이번 주부터 모든 학교가 다 방학했죠? 방학하지 안 했다 손.
그치, 다 방학했지. 그래서 다음 주 평일부터는 숙제가 조금 많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1일 테스트랑 주간 테스트 점수 낮은 놈은 내가 개인톡으로 취향유형 학습지 보낼 거고, 그건 등원 전까지 마무리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시킬 거야. 숙제량 겁나 많아질 테니까 일단 공부할 때 좀 똑바로 공부하시고, 대수에 대한 공부량은 조금씩 늘려 나갑시다. 알겠죠? 처음 배우는 사람, 대수, 손. 어우, 그래, 비반이니까 좀 많잖아. 대수 처음 배운 사람 이렇게 많잖아. 너네는 공부량을 안 늘리면 학기 중에 가서 멘탈 터질 거야. 진짜 늘려놔야 된다, 진짜. 많이 늘려놔야 된다. 생각 이상으로. 왜냐면 고3 재수생들도 수학 1과 수학 2,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1 중에 뭘 더 어려워하냐면 대수를 더 어려워해.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량이 너무 낮아서 그래. 알겠어?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뭘 제일 어려워한다고? 대수를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물론 미적2를 제일 어려워하지만 그 다음이 대수야. 왜 어려울까? 낯설고 계산이 많아서겠지. 그럼 너네라고 안 다를까? 똑같겠지. 그럼 뭐 해야 돼? 졸라 많이 풀어야 돼요. 진짜 답은 그거밖에 없어. 알겠지? 공부량을 늘려라. 말만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취향유형 잡고 할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인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비반에도 진짜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정말 열심히 해. 요즘 보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그 3명은 정말 열심히 해. 진짜 오답 정리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실력이나 테스트 점수도 보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야?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네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지?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했던 짓거리를 지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했던 짓거리랑 다른 짓거리를 해야 뭐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치? 좀 명심하고 겨울에 열심히 공부를 좀 하자. 알겠지? 알겠죠? 나는 이반 수학 전원 1등급 만드는 게 목표야. 그 목표를 잃지 않게끔 좀 알아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유준아, 좀 꺼줄래? 야, 그 마지막에 저 말 좀 그런데.